안녕하세요. 저는 영송여자고등학교는 2017년도에 입학해서 2020년 1월에 졸업을 하고 이제 서울대학교 산림환경학 전공 20학번으로 입학한 후에 이제 지금은 석사과정 재학 중인 여지윤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고등학교 3년 동안 다닐 때는 컴퓨터 공학과를 계속 희망을 했었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원서 쓰는 시기에 이제 좀 다양한 학과에 지원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제 환경 쪽에도 관심이 그때 생기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림과학부 안에는 전공이 산림환경학 전공과 환경재료과학 전공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산림환경학 전공은 숲을 가꾸고 인목을 벌채하고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돈을 버는 총 과정을 다루는 전공이고, 그리고 환경재료과학 전공은 벌채한 인목을 가지고 어떻게 가공해서 사람들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전공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수시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했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1차 서류 심사를 보고 2차 때 심층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수능 다음 날에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서 한 일주일 정도 2차인 심층 면접 공부를 해가지고 교수님들 앞에서 수학 문제 푸는 면접을 봤어야 해서, 그래서 그거 일목요연하게 풀이 얘기하는 방법이랑 그런 거를 많이 정리를 했던 것 같고요. 1차 서류 심사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계속 쌓아왔던 생기부를 어떻게 잘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좀 일찍 등교를 하는 편이었는데요. 근데 일찍 등교를 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시험 기간 때만 이제 나래반 자습실에 가서 아침에 조례 전에 이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시험 기간 아닐 때는 그냥 학교 와서 부족한 수면에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좀 단순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들을 많이 계산을 했고, 그리고 뭐 석식 시간, 점심 시간, 야간 자율학습 시간, 토요일 자습 시간에는 좀 생각을 하면서 풀거나 암기해야 되는 과목들을 많이 공부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제가 낼 수 있는 집중력을 생각하면서 시간 관리 계획들을 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중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러면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암기 과목에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제가 집중을 많이 못하고 좀 소란스러운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정말 단순하게 손을 움직여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방학이 되게 짧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또 학교에 나와서 방과 후 수업을 들었었어야 했기 때문에 학기 중이랑 비슷한 하루 루틴을 보냈던 것 같고, 그리고 방학 중에는 저는 엄청 선행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었고, 방학 때 그 다음 학기에 해당되는 수학만 예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처음 입학을 해서 그때 살짝 공태기도 왔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또 공태기 두 번째로 겪었었는데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달라진 학습 환경과 그리고 좀 압박이 되는 시험 범위량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일단 저한테 맞는 공부 방식을 찾는 데 좀 많이 집중을 하면서 공태기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입시 부담이 많이 겹치면서 좀 더 성적을 높여야 된다는 압박감, 뭐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중첩이 되면서 힘들었었는데, 그때는 그냥 뭐 극복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 시간을 이겨내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버텨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운동을 따로 하지는 않았었고 그냥 학교에서 주어진 체육 시간에 되게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했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배드민턴을 배웠었는데 이제 그때 배드민턴을 석식 시간마다 밥 엄청 빨리 먹고 배드민턴만 석식 시간 끝날 때까지 치고 혹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 때 담임 선생님께 부탁해서 반 친구들 데리고 강당 가서 배드민턴 치거나 그러면서 운동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때 생각보다 지금 제 기준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좀 시간 낭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자기 합리화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후회는 되는데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 피곤하더라도 조금 더 욕심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할 것 같고 그리고 시간 낭비 부분은 모든 거에 일단 다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선별해서 필요한 것만 쓰자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모든 활동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 했었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좀 전략적으로 제 입시에 필요한 것 위주로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학교에 올라오고 나서부터 진로를 찾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대학교는 우리 영송여자고등학교에서는 흔히 종합대학을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종합대학에는 복수전공, 부전공 혹은 전과 등의 과를 바꾸거나 아니면 다양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엄청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내가 진로를 무조건 확정을 해서 그 길을 외길로 가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기보다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뭘 했을 때 좀 재밌어 하는지 그런 본인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대입을 준비를 하고 대학교 가서는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알아간 나를 좀 구체화시켜서 진로를 확정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험을 여러 번 망해봤었고 항상 잘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저는 시험이 망했던 그 원인 또한 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슬퍼하기보다는 그냥 바로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성적이 안 나오게 됐는지 원인 분석을 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끝나면 곧바로 채점을 하고 그리고 채점 결과 바탕으로 제가 틀린 문제들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몰라서 틀렸는지를 꼼꼼하게 기록을 해놨다가 다음 시험 때 그것들 참고해서 조금 더 보강하는 식으로 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암기를 되게 못해서 그래서 제가 이과를 선택을 했던 것도 그렇고 수학을 좋아했던 이유도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좋아했던 건데 암기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반복 학습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작정 책을 읽으면서 딸딸딸 암기하는 것 자체를 못해서 이해를 무조건 하고 그리고 체계적인 개념도를 그려간다라는 방식으로 좀 흐름 자체를 이해하고 내가 이 원리들과 그런 거를 좀 알아가면서 암기하는 방식들을 사용했었습니다. 학교 생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1, 2 때 되게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내신 관리는 저는 3학년 2학기 때까지 계속 했었는데 학교 생활과 내신을 병행할 때에는 사실 학교 수업도 9교시까지 듣고 야간 자율학습도 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을 할 짜투리 시간들이 많이 필요가 한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아서 주말에 보통 학교 생활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후에 평일에 그 준비했던 거 바탕으로 빠르게 일들을 헤쳐나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신과 수능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병행을 둘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수능 탐구 과목을 선택할 때 학교에서 제가 선택한 과목이랑 똑같아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능을 공부를 하는 거를 별개로 생각하지 않고 내신 준비와 수능 준비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저도 사실 서울대를 합격했던 게 많이 의아하기도 했고, 어떻게 합격을 했나 하면서 많이 신기했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저는 서울대 지원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1차 서류만 합격을 하면 면접은 합격을 할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기부가 전부 다 컴퓨터공학과로 가득 차 있는데 근데 전혀 다른 학과를 지원했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많이 불안했었어요. 근데 서울대학교 입시 사정관 분께서 아이들의 진로가 많이 바뀌는데 그런 진로랑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그 학생의 역량을 중심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서울대 당시에는 자기소개서가 있었어서 그때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제 역량을 많이 보여주는 그리고 어떤 특정 분야에 관심이 뚜렷합니다 라고 어필하기보다는 저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주어져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를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서울대학교 면접이 제일 마지막에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면접 보기 전에 과학기술원인 디지스트와 유니스트 면접을 준비하면서 심층 면접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면접 준비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세특은 사실 그 학생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창구라고 생각을 해서 세특에 적을 때는 우선 제 진로였던 컴퓨터 공학자랑 관련되는 활동들도 기입을 했지만 그 학생이 수업 시간 내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는지 그리고 선생님의 지도를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살짝 강조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스스로도 좀 추가적인 부분들을 찾아내서 공부를 하는 학생입니다 라는 거를 고 1, 2, 3 내내 많이 강조를 하면서 세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동여고 제가 다녔던 시절에는 문과반과 이과반이 나뉘어져 있었고 그리고 여자 고등학교라서 문과생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대부분 문과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구비가 돼 있어서 저는 제가 직접 활동들을 만들어서 하거나 강북고등학교랑 같이 협력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시에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제가 했을 때는 자율동아리와 그리고 수업, 강북고등학교랑 교류 수업 들었던 거 아무래도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주제 정하는 것도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부담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 좀 고등학생이지만 고등학생답지 않게 신박한 주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당시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학교에 와서 여러 친구들을 보고 멘토링을 해본 결과 사실 대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탐구 보고서를 쓰는 거를 좋게 보는 이유는 그 학생이 스스로 얼마나 그 주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거기에 노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교과 외적으로 너무 벗어나서 어려운 주제를 택하기보다는 교과 범위 내에서 활동을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하되 자기 진로랑 엮어가면서 하면은 생기부 내용을 조금 더 풍족하게 작성하면서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 세특에 저는 가끔씩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를 하거나 발표를 하는 그런 수업을 할 때 저는 제 진로랑 엮어가지고 많이 했었었는데요. 그 당시 제 진로가 뭐 인공지능을 연구하거나 소프트웨어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었고 또 그런 홀로그램 자료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기하 벡터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등 또는 뭐 다른 과학 과목에서도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처럼 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실생활에 어떻게 이 학문들을 녹여낼 것인가를 많이 중요하게 넣어가지고 세트들을 만들어서 이제 수행평가를 하고 그 사항들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를 준비할 때 보통 컴퓨터를 많이 이용을 했어야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런 전자기기를 사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무조건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에 가서 수행평가들을 준비를 하거나 또는 뭐 단순하게 시험을 치는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뭐 토론이나 자료들의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좀 공신력 있는 자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단순하게 그냥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기보다 믿을 만한 자료가 뭐가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찾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른들이 토론을 할 때는 어떤 자료들을 참고를 하는지를 많이 벤치마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험을 치는 방식의 수행평가들은 똑같이 그냥 내신 준비하듯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시간을 조금 많이 투자는 하지 않았고요. 수행평가 치기 하루 이틀 전에 좀 빡세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독서를 엄청 많이 한 학생은 아니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자기소개서에 쓰기 위한 독서만을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활동들과 그 독서 활동 사항, 그리고 제 진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엮어서 써야 스토리텔링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도서를 선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제가 공부할 때 좋아했던 부분 또는 수행평가 때 제가 발표했던 거랑 연관 있는 도서들을 선정을 했었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로랑 관련돼 있거나 제가 좀 좋아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책들을 많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측에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랑 고등학교 3학년 때 둘 다 학급 반장을 했었었는데 학급 반장을 하면은 생기부에 한 줄이라도 더 적히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랑 관련한 일화들도 면접 때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좋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학급 반장을 해보는 것도 정말 추천을 하고 싶고요. 학교 생활을 할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저는 솔직히 동아리 활동을 정말 많이 했었던 편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동아리 2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동아리 3개를 자율 동아리를 가입해서 했었는데 지금 바뀐 입시판에서는 동아리에 너무 활동을 치솟기보다는 좀 어떻게 해야 조금 스스로 진로 활동을 조금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교과 세특 사항을 내가 어떻게 좀 더 많이 부풀려서 적어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국어를 제일 못했었어요. 근데 수능 때는 또 국어를 제일 잘 봤었는데 그게 제가 내신을 준비를 하면서 국어 성적이 계속 안 나오는 게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어도 늘 틀리는 문제들이 존재를 하고 아무리 피드백을 해도 고쳐지지 않아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많이 보고 많이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그런 문학 작품들을 반복해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은 공통되는 부분들도 보이고 하면서 문학 작품을 보는 시야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저는 정말 끊임없는 반복 그리고 끊임없는 문제풀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개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